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해에서 사업하고 있는 골드 에이전트 김효원입니다. 저는 오늘 마이 글로벌 시크릿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크릿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제를 좀 달아보았어요. 이 두 가지 부제를 좀 달아보았는데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 강의를 본방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홍콩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은 야경이 유명하니까 홍콩 야경을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시크릿이 오픈했으니까 홍콩 시크릿을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홍콩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영화입니다. 영웅본색.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는 이 영화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어요. 홍콩 영화에. 홍콩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어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었고, 노래를 흥얼거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저는 중어중문학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중국어를 전공한 목표는 한 가지였어요. 홍콩에 가서 주윤발과 장국영을 만나봐야겠다. 저는 이런 자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제가 중어중문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비록 제가 제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영웅본색으로 시작된 저의 중국어 사랑으로 인해서 어쩌다 보니 제가 이곳 중국 상해에서 17년간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홍콩 영화의 부흥, 홍콩 노아르 시대의 문을 활짝 연 영웅본색처럼 홍콩 시크릿을 통해서 글로벌 시크릿의 포문을 열어보고자 하는 제 의지를 담아 제가 제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저는 옛날에 이런 조그만한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47년이 지난 어느 날 이렇게 브론즈 스피치를 하고 또 상해에서 세미나를 하고 또 비행기를 타고 1박 세미나를 하러 한국으로 갑니다. 이 아이가 50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50살이 되었을 때 인생의 마지막 사업이 될 수도 있는 이 시크릿 에이전트를 왜 선택을 하고 있는지 저는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50살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긴 기간 직장 생활을 하였고 상해에서 개인 사업을 했지만 여전히 이것은 저한테는 숙제였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시크릿 세미나에 참여하라는 위챗 메시지가 저한테 옵니다. 이 메시지는 저한테 지속적으로 전달이 돼요. 저는 이 사업에 관심도 없었고 또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상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멋지게 사시는 어떤 분이 저한테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이 안에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가 호기심을 갖고 있었어요. 제 성격 중에 하나가 무엇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할 때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하고 나서 후회하자. 비록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더라도 저한테는 값진 실패의 경험이라는 게 얻어지기 때문이죠. 저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시크릿 회원에 가입을 합니다. 시크릿 회원에 가입을 하면서 저는 이 물통사업, 시스템적 사업이라는 이런 단어를 제가 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한다는 이런 걸 정보를 제가 얻습니다. 그러면서 인쇄소득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죠. 제가 생각하는 인쇄 수입이라는 거는 제가 잠을 자도 돈이 들어와야 되고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제가 떠오르는 거는 연예인이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글로벌 스타 BTS 이 친구들은 죽을 때까지 인쇄 소득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BTS뿐만이 아니죠. 이승철. 제가 20년 전에 이 사람을 알았을 때 그 당시에 한 달에 3천만 원씩 인쇄 수입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작권료로. 또 작가. 책을 쓰면 또 인쇄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유튜브들. 하지만 제가 무릎도 좋지 않고 나이가 드니까 눈도 침침한 상황에서 가수가 된다거나 이렇게 책을 쓰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과연 인쇄 수입을 받는다는 거지? 하는 궁금증을 제가 갖게 됩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라고 했을 때 이런 단어들을 제가 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누군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메이 같은 회사. 아메이? 저는 제가 25살 때 제가 미국에 좀 살았었는데
그때 저희 둘째 언니 친구가 저한테 아메이를 권유한 적이 있었어요. 그 언니 집에 가면 항상 그 테이블 위에 그 플라스틱 박스 이런 그릇하고 샴푸하고 치약들이 가득가득 있었어요.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언니가 아메이가 한국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번 가서 해봐.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돌아왔더니 아메이 코리아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나중에 중국에 와보니 아메이가 알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마무시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제가 잠시 후회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 아메이 같은 회사 한번 해보지 뭐 하고 제가 공부를 해나갑니다. 저는 이 다이렉트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현대해상도 다이렉트로 외치고 있고 삼성화재도 다이렉트로 외치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좋아하는 김연아마저도 다이렉트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다이렉트가 싸다던데. 모델명, 차량 옵션, 주행거리 등록인가 차량도 선택. KB손해보험 다이렉트는 이런 고민 끝! 차량 번호 입력하고 인증하면 very 끝! 좋구나요. KB손해보험 다이렉트. 가격도. 여기저기서 다이렉트 외치고 있는 걸 보니까 아, 이것이 판매나 영업의 또 다른 채널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접수하게 돼요. 그러면서 직접 판매 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의 첫 직장은 이랜드였어요. 이랜드가 어떻게 성공을 했습니까? 직접 본사가 원사와 원단을 사서 생산을 해서 대리점으로 가서 소비자한테 가면서 기존 유통 방식을 탈피하는 회사 아닙니까? 총각내 야채 가게, 이 총각들이 직접 농가 밭으로 가서 야채를 가지고 직접 소비자한테 갔지 않습니까? 샤오미가 오픈했을 때 애플과 삼성에 이어서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점칠 수 있었겠습니까? 샤오미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 어떤 광고도 홍보도 하지 않고 자사 홈페이지에서만 제품을 팔았어요.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성공한 회사 아닙니까? 한경희 생활과학이 제기하고 나오면서 이 다리미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세 가지 유통을 한다. 하나는 홈쇼핑, 하나는 대리점, 하나는 직접 판매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마다 다루는 아이템은 다르지만 모두 다 이미 기존 유통 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이해하면서 시크릿 다이렉트도 그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을 갔는데 한국에 일조 입구에 제가 이런 광고를 보고 바로 제가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이렇게 대낮에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안에서 다단계라고 하는 단어를 버젓이 올린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다면 믿을 수 있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 상품 환불에 대한 보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저희 회사 이름을 확인합니다. 아, 그렇다면 다단계라고 하는 인식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변하고 있고 우리 회사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회사가 맞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상해로 돌아옵니다. 그래 한번 이 회사를 한번 연구해보고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을 할 때 누군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이렉트 마케팅 쉽지 않아. 하지만 성공하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제품은 어떤지, 과연 어떤 팀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두 분의 CEO를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10가지 핵심 가치를 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이 10가지를 그냥 좋은 말들을 나열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2년 반 가까이 저희 회사를 경험하면서 이 10가지가 곳곳에 녹아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강의 사이사이에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미네랄 화장품으로 세계 무대에 진출을 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런 사진을 제가 받게 돼요. 태국에 있는 시안 파라곤 백화점, 대만에 있는 명품 백화점, 그런 백화점에 저희 브랜드가 들어가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저는 저희 브랜드를 굉장히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백화점에 들어갔다고 그냥 생각할 수 있지만 입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까다롭고. 그리고 입점했다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통 패러다임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갑니까?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MD 개편을 해서 매출이 안 좋고 소비자가 외면하는 브랜드는 퇴출이 되고 새로운 브랜드가 들어가는 게 유통 패러다임 아닙니까? 그 안에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장기간 인정받고 있다면 이미 유통업계에서는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인정받는 브랜드라고 제가 그거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소매업을 넘어서 직접 판매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2012년도에 한국 지사를 설립을 하면서 호주와 베트남을 거쳐 현재는 40개국에 소매와 직접 판매를 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저희 회사의 핵심 가치 3번 변화와 도전을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그냥 잘 나가는 소매업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직접 판매로 뛰어들었고 그냥 호주, 일본에 멈추지 않고 베트남, 홍콩에 이어서 중국, 인도, 러시아까지 진출할 만한 그런 도전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에 저는 저희 회사에 박수를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잠시 베트남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 1월에 호치민에서 세미나가 있는데 제가 이 세미나에 비행기를 타고 한번 가봅니다. 이 동영상을 제가 촬영한 거예요. 저는 그때 아이정 회장님이 제 이 코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호치민은 베트남은 저희 중국하고 국경이 접해 있는 나라예요. 오히려 한국보다 전 더 가깝게 느껴졌고 호치민에 베트남에서 뭔가 시크릿이 오픈했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처음에 어떤 식으로 세미나를 하는지 궁금했고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베트남 지인 2명과 함께 가서 이런 제가 인증샷을 남깁니다. 제가 별로 그렇게 커다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베트남 친구들이 저희 회원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 국기 밑에 베트남 국기가 꽂히는 글로벌 원코드를 제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세미나에 와서 강의를 들었지만 그 강의가 도움이 됐겠지만 이 친구들이 이 사인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만났는데 그때보다 너가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뭔가 좀 변화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둘이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 너처럼 피부가 좋아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인을 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저희 회사의 핵심 가치 5번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를 제가 잠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비록 제가 아주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또 이 친구들이 저한테 칭찬을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아 그래 내가 이 사업을 하려면 더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또 비행기를 타고 상해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 회사가 이런 봉사 대상을 받고 3년 연속 소비자 대상을 받는 이런 소식들을 제가 접하면 감동을 받아요. 회사의 존재 이유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겁니다. 이 회사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 외에 이렇게 대한민국 타이틀을 딴 상을 받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지방에서 하는 머드 축제에 후원을 하고 이런 기부 이벤트를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저희 회사가 얼마나 믿을 만한 회사인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 시점에 하나은행이 평정했다고 봅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은행 우리나라의 대표은행 아닙니까? 이 안에 법무팀, 재무팀 얼마나 막강한 우수한 인재들이 있고 그 안에 막강한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은행이 저희 회사하고 이렇게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무팀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다 뒤졌을 것이고 재무팀은 재무제표를 다 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은행이 저희 회사가 굉장히 믿을 만한 회사라고 도장을 2번 찍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희 회사가 굉장히 믿을 만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강의를 좀 꼭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번째로 제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크릿은 저는 재구매가 일어나는 우수한 제품인가? 저희가 저희 제품을 이야기할 때 이 사해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중국어로 스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렇게 필수 미네랄이 함유된 모방이 불가능한 원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어디에 가서 검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사해에 가본 적도 없고 제가 이 제품을 분석해 본 적도 없고 연구해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방송 매체한테 저는 이거에 대한 검증을 제가 받았어요. Looks at the curing power of the Dead Sea baths. 이렇게 CNN에서 사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사해에 대해서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 역사를 끄집어내고 또 여기에 있는 연구원들을 동원을 해서 이 사실을 팩트를 검증을 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방영을 하고 있어요. 사회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 방송, 특히 뉴스는 팩트를 전달하는 매체 아닌가요? 이 CNN 방송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KBS 방송에서도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모방이 불가능한 원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회의 인문학적인 가치와 시크릿만의 과학적인 기술이 결합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결합된 제품을 저희는 4가지 제품군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제품에 저희 회사의 핵심 가치 2가지가 녹아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고객 경험, 두 번째 제품의 생활화입니다. 여러분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세계 최고의 고객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스스로가 홍보대사가 되고 있지 않으시나요? 저희는 저희 제품에 저희 회사의 핵심 가치 1번과 2번이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시크릿에 가입했을 때는 이 뷰티케어 한 가지만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제품이 자꾸만 나온다고 얘기를 했지만 정말 나올까라고 제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정말 훌륭한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이거에 더해서 일상의 행복까지 높여주고 더군다나 저는 컨택도 할 수 없는 훌륭한 회사들과 전략전 제휴를 통해서 저한테 다양한 도구들을 주고 있더라고요. 이거에 멈추지 않고 저희 회사는 오늘도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새로운 파트너를 입점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시점에서 저희 회사의 핵심 가치 7번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주동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나요? 저는 상해에 있지만 저희 회사는 여전히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어요. 제가 저의 노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회사 안에 내가 있다면 파도가 앞으로 밀려가듯이 저희가 앞으로 조금씩 전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 회사에 제가 몸담고 있다는 게 굉장히 든든하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중국에 오래 살았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항상 이 제품이 중국 사람들한테 맞을까? 중국 사람들이 좋아할까라고 하는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저희 센터에 시크릿 홍콩 회원이 방문을 합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친구들은 12월 말에 가입을 했고 제품을 얼마 써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위챗에다가 이렇게 저희 바디 제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저희 한국에서 저희가 상 받은 소식들 그 다음에 레드라인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 머드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헤어 제품을 쓰면서 헤어 제품 사용한 사진까지 올리면서 그리고 이렇게 스칼프 샴푸에 대해서 더군다나 리커버리 어저께는 이렇게 쉐이크까지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다시 저희 센터에 방문을 해서 물건을 구매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번에 홍콩을 통해서 가입한 중국 사람들이 호주와 미국에서 인민폐 중국 돈으로 2,000만 35억 원어치를 물건을 샀는데 그게 지금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호주에 있는 물건을 다 휩쓸었대요. 그래서 호주에 시크릿 물건이 동이 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시크릿 물건 너무 좋아. 앞으로 사람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제품이 부족해서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 올 거라는 말을 합니다. 중국에서 17년을 산 저는 이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굉장히 희열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한번 휠이 꽂히면 휩쓸어 버리거든요. 저는 이 시점에서 저희 상해센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는 2019년도 12월 19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픈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뭐하러 만들어? 중국에 오픈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뭔가 미리 준비하면 더 낫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로 오픈을 했어요. 근데 오픈을 한 다음에 처음에 닥친 거는 저희가 코로나였어요. 하지만 상해센터는 1년 동안에 흩어질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한 저희 상해팀한테 굉장히 커다란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상해센터로 점차 다 모이게 됐고 여기에 와서 서로가 대화하고 하면서 저희가 상해팀이 재정비를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는 최근에 너무나 기쁜 홍콩 오픈 소식을 접하게 돼요. 저희가 상해센터가 없었다면 저희가 홍콩 오픈을 했을 때 뭘 해야 될까 우왕좌왕할 수 있지만 저희가 상해센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상해센터가 홍콩 오픈에 맞춰서 저희도 발빠르게 움직이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준비된 나이가 기회가 온다?
저희 상해센터는 분명히 저희한테 기회를 준 아주 소중한 저희의 구심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홍콩이 오픈한 날 한국 위챗과 한국 카톡과 중국 위챗에 홍콩 오픈에 대한 소식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홍콩 이 중국 사람들도 자기네 사이트에다가 이런 소식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이것은 중국어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恭喜 시크릿香港市场正式开放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크릿 홍콩 시장이 정식 오픈한 걸 축하한다고 얘기하면서 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空白市场 비어있는 시장에 抢占先机 먼저 기회를 잡아 점령하자라는 말을 해요. 이렇게 과격하게 저돌적으로 하는 이 홍콩 해운에 못지않게 저희도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해 시크릿 센터에서 무엇을 할까 궁금하시는 분들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볼까 해요. 저희는 매주 수요일 날 라인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는 남자가 한 명 있어요. 저희는 이 시크릿 읽어주는 남자를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저희가 다운받아서 이 제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줌 미팅도 하고 있으며 또 대면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어로 된 이런 소중한 자료들, 옛날에는 저희 제품 옆에 다 한국말밖에 없었지만 저희는 이런 소중한 자료들을 지금 계속 입수하고 있어요. 번역을 하고 있고 이런 자료들을 공부하면서 나중에는 저희가 중국어로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이 홍콩 친구들도 여기 보시면은 시크릿 샤오커탕이라고 시크릿 클래스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는 중국어로 사업 설명하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 스폰서와 파트너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단어는 제가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사이에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핵심 가치 5가지가 녹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외롭고 힘든 직장 생활을 했고 굉장히 외로운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이 감사와 겸손이 저희 스폰서와 파트너에 있고 또 서로를 소통하고 존중하는 것이 이 안에 있고 또 패밀리 정신이 있으며 저희는 만나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저의 성취와 저의 달성을 더 많이 축하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사회생활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을까요? 있더라도 이렇게 따뜻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팀을 같은 곳을 향하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문득 시크릿 가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됐어요. 뭐 케네디 가, 삼성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크릿 가도 전통과 명망을 쌓아서 멋진 시크릿 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같은 곳을 향하지만 말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담아서 한 소절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화이팅이라는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저희는 아직도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하루하루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 시장 외에 시장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5,200만의 인구를 갖고 있고 인구 정체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지만 세계 인구는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베트남이 9,800만이고요. 홍콩, 대만, 중국 이 중화권에 15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30배 인구가 있어요. 네트워크 사업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사업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조금 답답하고 힘듦을 느끼셨다면 이제는 조금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중화권의 15억을 넘어서 아시아 43억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날이 오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강의를 하면서 저희 회사가 굉장히 든든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훌륭한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5가지가 있는 든든한 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 보면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지금 한국을 가지 못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하지만 옛날에는 너무나도 그냥 평범했던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요즘을 제가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홍콩 오픈에 맞춰서 이렇게 저에게 강의의 기회를 주신 스폰서님들한테 제가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상해팀 화이팅, 시크릿 화이팅에 대한 의지를 담아서 제 마음을 담아 동영상 하나 제가 선정하면서 제 강의를 마쳐볼까 합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고개 들어 하늘을 봐 창공을 가리는 새는 너의 어깨에 잠자고 있는 아름다운 날개를 펼쳐라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제가 숨 쉴 수 있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 요즘에 자주 제가 보고 있는 글인데요. 제가 오늘도 숨을 크게 쉬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두 번째 듣는데 또 감동이네요. 네. 제 파트너 사장님이십니다. 너무 자랑스럽네요. 네, 우리 정말 오늘, 또